자, 여러분 요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으세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그래도 기대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죠?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도 좀 많이 걸어 다니고 식당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뭐랄까 되게 풍요로워졌다고 할까요? 되게 편안하고 푸근해졌어요. 아, 어떻게 그 긴 2년의 세월을 우리가 거치고 왔는지 참 믿어지지 않는 2년의 세월을 우리가 지금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셀카 찍는 중이거든요. 아무도 없이 우리 직원이 찍어드릴까요? 그러길래 아니야. 오늘은 내가 혼자 그냥 조근조근 할 얘기가 있어. 그냥 나 혼자 찍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셀카로 이렇게 앉아서 혼자 찍는 중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격렬하게 애썼습니다. 저 완전 오프라인 사람이잖아요. 매일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는데 정말 1월 22일, 작년 1월 22일 이후로 강의는 뚝 끊어졌고요. 과연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물어 내가 살던 세상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것들이 저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없지만 MKTV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고 있고 또 이제 MKYU라는 온라인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거의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공부해서 그걸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인생 지식이 되고 삶의 지식이 되고 내 사업의 지식이 돼서 그걸 적용하고 잘 살아가실 수 있게끔 가이드 뭐 이런 역할을 하려고 저도 이제 애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프라인 시절에 제가 또 어떤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또 이제 바뀐 세상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먼저 고백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강의를 30년 했거든요. 아주 기업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변화해가는 모든 산업 언저리 그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일을 했는데 세상에 변화가 빠르다 이렇게 빠른 건 살다 처음이에요. 어제도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다 내가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변화를 따라가는 건 정말 태어나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코로나 초기에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 변화도 따라가는 거지. 아마 그때 그냥 오프라인 강의 없어 그리고 그냥 울고 있었다면 나는 이 변화가 뭔지 감지도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정말 살던 중 가장 숨이 찰 정도로 바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숨이 차십니까? 아니면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뭐야? 두렵고 걱정되고 그냥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십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과연 2년간 우리가 뭐가 변했고 앞으로 갈 세상이 뭐다. 아, 되게 걱정되고 두려우실 텐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지난 2년간 꾸준히 공부해 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이걸 뭐랄까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 나만 알고 있기가 되게 미안해서 오늘은 제가 혼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시작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궁금하실 겁니다. 2020년, 2021년 2년간의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왔고 우리는 다시 연결되기 직전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2022년 달라지는 거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알던 세상이죠. 뭐예요? 이거 인스타그램 아시죠? 카카오톡 아시죠?
유튜브 이거 다 알던 세상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제가 NKYU나 NKTV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빨리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좀 시작하셔라. 거기서 뭐 돈을 벌지 못해도 그 세상을 연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계정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에 자그마하지만 내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켜 먹고 쇼핑 온라인으로 하고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고 이거 다 뭐냐면 알던 시장입니다. 모르던 거 아니시죠? 알던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부가 돼서 그거를 생산자도 아니고 그냥 소비자로 쓰는 거 정도만 적응하기도 힘겨웠어요. 힘드셨잖아요. 다 못 따라잡은 거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전 국민이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보기만 하는 사람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생태계에 내가 오너가 되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차이만큼 그 배움도 굉장히 다릅니다. 중심에서 배우면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 유튜브에서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오케이. 왜냐? 그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기초 지식을 가질 겁니다. 곧 써먹을 겁니다. 자, 옛날엔 그래도 이나마 알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적응하려고 조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까요? 이거 뭐예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마크 주커버그도 하기로 했지 완전히는 모릅니다. 왜? 한 1년, 2년 사용자가 들어가서 경험해 보면서 그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할 테니까요. 이제 문을 열었을 뿐이지 이게 진화해서 과거에 있던 이런 세상만큼 어떤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낼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제품이건 고객이 사용하면서 완성되지 고객이 유저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게 다르고요. 자, 두 번째 달라지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80% 직업은 사라지고 90% 직업이 새로 생기는데 앞으로 그럴 건데 2022년은 그렇게 80%의 직업이 사라지고 90%의 직업이 새로 생기는 원년이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1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럼 직업이 다 사라지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이 뭐예요? 형태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그 직업을 인간이 구사할 때 구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안에 있는 고객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직업은 조금씩 방향이 다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엄청나게 탄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80%의 직업이 새로 없어지는데 90%의 직업이 생기니까 내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직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변화 못하면 사라지겠네요. 변화하면 옮겨 타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원년이 바로 내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변화. 우리는 앞으로 3가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여기서 살았죠. 오프라인. 저 그랬습니다. 마치 2년 전만 해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은 김미경 TV, MKYU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우리 온라인 대학은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처럼 운영되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는 그런 대학에 학점을 주고 하는 대학이 아니고요. 저희 대학은 3050의 어른들이 들어와서 당장 필요한 이미디어트 에듀케이션 시스템으로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배우고 삶에 빨리 적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MKYU를 만들어서 저는 지난 2년 내내 쉰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왔고 학생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땠어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가게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택시 탈 때는 길에 서서 막 손을 내다가 지금은 카카오 택시로 미리 부르고 결제도 카카오톡에서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음식도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고 쇼핑도 온라인에서 하고 자식들 추석 때 용돈 줄 때도 카카오페이로 쏘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는 데이터로 삽니다. 저 지금 아까 잠깐 밥 먹으러 나갔다 왔거든요. 밥 먹을 때 빼놓고 나서는요. 땅에서 살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경제활동과 그리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다 온라인과 접속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휴대폰 없으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메타버스로 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요. 그런데 택시를 탈 때, 쇼핑을 할 때, 경제활동을 할 때, 이메일을 보낼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다 온라인에서 접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 온라인이 꺼졌다, 그럼 회사에서 그냥 집에 가야 돼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죠? 정전돼서 이틀간 정전됐어. 그럼 우리 다 집에 그냥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온라인 없이는 꼼짝도 못하게 지금 다 온라인에서 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무엇인가 올리는 것, 인스타그램에다가 내 걸 올리는 걸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내 라이프가 온라인에 접속돼서 메타버스를 연습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제가 이따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옮겨 탔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초기 상태를 작년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활동했어요. 뭘로? 내 계정으로, 내 데이터로. 자, 이제 사진 데이터와 계정 데이터와 내 이름만 갖고 온라인에서 거래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너 등장해. 그렇게 계정만 주지 말고 야, 등장해. 너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실제 나를 확 올려보니까 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이고 청바지도 입고 완전 멋진 스타일로 해서 올려보낼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 10분의 1 정도는 연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의 땅에서 살게 돼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도 가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다른 걸 또 만들고 있네요. 그게 뭐예요? 우주요. 도대체 우리는 몇 군데서 살아야 될까요? 몇 군데서 살아야 될까요? 여기 다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왜 도대체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는 걸까? 알아두실 거.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타버스 요새 신문마다 메타버스를 라고 얘기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간혹 메타버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탈 거니까 뭐 버스죠 뭐. 아, 그러네. 어차피 탈 거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페이스북 메타 로고거든요. 자, 이 로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스타그램도 하고 카카오페이도 하고 배민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넷플릭스로 영상 보고 했어요. 자, 이 행위를 한 여러분은 여러분 피지컬리 여러분 실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데이터가 한 겁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들어가서 유튜브 봤죠? 그죠? 여러분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터가 본 거예요. 누군가가 올려놓은 영상 데이터를. 자, 그리고 내 위치 데이터가 배민 음식을 시켜 먹었고요. 내 계정 데이터가 내 어카운트가 어떻게 했어요? 카카오페이를 보냈고요. 내 어카운트가 카카오톡을 했고요. 내 어카운트가 내 사진 혹은 동영상 데이터로 전환되어져서 김미경이 사진 찍고 영상 올리고 데이터로 전환해야만 나는 여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 다 내 데이터가 접속해서 무엇인가 사람들과 만나고 먹고 즐기는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준 메타버스 생활을 하셨다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난 2년간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한 10년 걸릴 뻔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 대 인간의 몸과 몸이 만날 수 없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접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서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요. 원격으로. 우리는 다 휴대폰 하나로 원격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밥 시켜 먹었잖아요. 물건 주문했잖아요. 자, 원격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연습을 2년간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2년간 마치 지금부터 시작해. 자, 2년간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인이 트레이닝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낸 겁니다. 자, 10년 후에나 우리한테 오려고 했던 메타버스가 왜 지금 왔을까요? 여러분, 기술이 인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손해보려고 미쳤다고 와서 투자를 해요? 돈 다 잃으려고? 아니죠. 우리가 다 2년 동안 준비한 걸 기술이 다 아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원래 한 10년 후에 나올 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이미 연습생, 말하자면 디지털 연습생이 돼서 이게 무슨 아이돌 연습생도 아니고 맞아요. 혹독하게 2년간 디지털 연습을 우리가 다 끝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해서 충분히 돼. 우리는 이미 연습 다 끝냈어.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미 준 메타버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버스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미 메타버스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자, 한번 봅시다. 팬데믹 지난 2년간 우리가 만든 새로운 지도입니다. 왜 메타버스로 가냐고요? 어머 왜 이렇게 난리야. 무슨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왜 이렇게 미치겠어. 나는 지금 인스타도 모르고 블로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 그 돈 붙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거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짜증나. 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일부 몇 개 잘 나가는 회사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끌어가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곳은 도시가 형성이 안 됩니다. 유령 도시지. 그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 회사도 유령 도시가 되고 싶은 데는 없어요. 사람이 북적거려야지 거기서 뭐가 돼요? 돈이 오고 가고 경험이 오고 가서 그래서 그 기술이 성숙하게 되죠. 그래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약 70억 명의 인구 중 대부분 많은 인구들이 지금 어때요? 2년간 디지털 연습생으로 살았고 다 모든 생활의 작은 일상을 다 디지털로 연결해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억 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간의 코로나를 끝낸 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된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문을 열고 확 나갔다고 칩시다. 나갔어요. 딱 쳐다봐요. 너 옛날에 2년 전 걔니? 너 2년 전 걔 맞아? 여러분 저는 2년 전 김미경 아닙니다. 2년 전에 오프라인 대구, 부산, 창원 강의 다녔던 김미경이 아니에요. 전 디지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건 사려면 반드시 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디지털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2년 동안 모든 일상을 디지털과 연결해서 살아서 그런 경험이 몸에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된 사람들이 문 열고 확 나갔더니 그런 사람이 거의 다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2년간 훈련된 우리가 만나서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바꿔왔고 바뀌어진 세상 안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바뀌었고 얼떨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합의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예외일 수 없고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도대체 우리는 왜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는가? 70억 명의 지구인이 택한 또 다른 지구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연습 끝났고요. 이제 메타버스예요. 마크 주커버그 똑똑하죠.
아마 지난 2년간 코로나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허, 와, 사람들이 정말 디지털 연습을 잘하고 있네. 거의 연습됐어. 아, 50대, 60대까지도 이 디지털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다 알아냈으니 이제 충분해. 소비자가 충분해. 이제 다들 이해했을 거야.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메타버스로 갈 때가 왔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메타로 변한 게 마크 주커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혼자 선택하고 거기 텅텅 비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택했고, 그럼 재빠르게 우리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다시 만드는 거죠. 과거에 페이스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렸듯이 이제는 메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메타버스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메타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인스타, 블로그, 뭐 그건 뭔지 아시죠? 그죠? 거기에는 내가 어떤 존재로 활동해요? 계정으로 활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죠. 그죠? 뭐냐면 실제로 사진을 찍은 영상을 찍은 내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되게 제한적이죠. 내가 거기서 그 세상 안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거기서 활동을 하지 못해요. 자, 인스타그램에 공구를 하는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그죠? 스마트 스토어에 내 가게를 차렸어요. 그죠? 한번 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주인으로 있긴 합니다만 내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내 사진도 올리고 합니다만 거기서 실제로 내가 존재하진 않아요. 내가 존재하려면 뭘로 변환해야 돼요?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야 돼요.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예요?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야 돼요. 그죠? 메타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실시간으로 나의 또 다른 존재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AR, VR, 3D 그리고 메타버스에 나라는 부캐를 보내서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거기서 걔가 동시에 싱크되어져서 움직이고 말하고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메타버스는 지금 2D로 보여지는 영상과 어떤 사진의 그런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지구 여기 땅에 있는 리얼리티가 그대로 옮겨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게 되고 아마 두 개의 존재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는요, 구도시입니다. 메타버스는 신도시입니다. 구도시, 신도시로 나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도시, 구도시 한번 해보면 그렇잖아요. 신도시 생기면 모든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신도시로 가죠.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왜? 신도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본이 몰리니까요. 여러분 주식 하십니까? 구도시 거 아무도 안 사죠. 누가 사요? 신도시 사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그런 관련주들이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신도시로 우리는 지금 막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메타버스만 갖고 못 살죠. 그죠? 공존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에 있는 신도시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구도시.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김미경 여기 있어. 근데 메타버스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실 하나를 오픈할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메타버스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내 강의실을 오픈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메타버스 부동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결국은 트래픽입니다. 거기도 역시. 근데 거기서 내가 영상 찍어놓은 걸 지금처럼 유튜브도 메타버스 세상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자,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면 여러분이 보거나 라이브로 보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이제 메타버스로 초대합니다. 링크를 드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부캐릭터 그죠? 여러분 캐릭터 하나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강의실 안에 여러분이 오셔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나는 거기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되게 초기 단계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게 진화해서 2, 3년 정도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캐릭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정말 나와 같은 사람, 나랑 거의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선택이죠. 나랑 똑같이 할래? 아니면 10년 젊게 할래는? 자, 이제 들어가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어울리는 고글을 딱 쓰게 되시면 실제로 모든 것이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이 땅이라는 지구와 메타버스라는 지구와 두 군데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내 친구는 그런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 꿈이 있대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직장 다니고 그래서 못했는데 자기가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메타버스 세상에 자기가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거기서 맨날 연주할 거라고.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두 가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땅에 있는 존재, 그리고 메타버스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나, 제2의 나, 이거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도시와 신도시, 이제 이거 알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신나게 싸돌아다니면서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신도시 메타버스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도 뭐가 필요했어요? 집도 필요하고, 자야 되니까, 그죠? 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땅에서도 어땠어요? 여러분, 뭐 선생님도 하셨고, 뭐 운전도 하셨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비도 해야 돼. 여기서 뭐 많이 사서 먹고, 뭐 입고 살았잖아요. 소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도 필요했겠죠. 신도시도 똑같습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먹고 살 직업도 있어야 되고, 소비도 있고, 화폐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원래 구도시에 태어났잖아요. 구도시에 태어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모든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모든 인프라가 여기다 있습니다. 저도 58세고, 저 집도 여기 있고요. 전기 한전 거 쓰고요. 먹고 살 직업 강사 여기서 하고요. 소비 가끔씩 가게에서 사고 온라인에도 쇼핑하고요. 화폐 대한민국 한국은행 화폐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화폐 형태도 많이 바뀌었어요. 종이돈이었다가 이제 종이돈 거의 안 쓰고 카드로 썼다가 이제는 카드가 디지털화로 전환된 형태로 휴대폰에서 쓰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고 온갖 페이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저 사는 기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화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자, 저는 구도시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왜? 구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나는 여기에 되게 유능해요. 여기서 집 사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집 사는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뭐 전기세 내고 사는지, 직업도 여기서 나타났고, 다 여기는 유능해요. 근데 신도시 메타버스 세상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4살, 5살, 10살짜리 애들 보세요. 어떡합니까? 걔네 신도시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 로블록스에서 거기서 지 거 뭐 만들어 갖고, 자기 거 뭐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고, 자기 거 무슨 거기다가 이제 집도 만들잖아요. 로블록스에다가.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돈 법니다. 그리고 거기서 팝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판 돈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NFT 가갖고 뭐 물건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차액 좀 남겨갖고 NFT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그걸로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거기서 자기 캐릭터 옷도 사 입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돈으로 뭐 또 환전해갖고 또 뭐 배면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어떤지 아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100% 내내 신도시에서 살지 구도시로 오지도 않습니다. 잠잘 때 오네요. 웃기죠? 기가 막히죠, 세상? 자, 그러면 신도시도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신도시에서 집은 뭐야? 신도시에서 에너지, 메타버스 에너지는 뭐야? 먹고 살 직업은 뭐야? 소비는 뭐야? 화폐는 뭐야? 지금 현재 구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게 되거든요. 제1 존재는 되게 유능한데, 신도시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제2 존재는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초기니까요. 저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요까지가 알아낸 거예요. 이제 경험해봐야 더욱 더 하나하나 알게 되겠죠. 자, 신도시에서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 VR,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IoT, 로봇공학. 이게 신도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구도시에서 살려 그러면 국영수서부터 쫘라락 다 배웠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뭐 인간관계 등등. 그것처럼 신도시에도 기초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도시는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세븐 테크입니다. 이 7가지 테크, 이 7가지 테크들을 알아야 그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다 이해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제2의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볼까요? AI 빅데이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정보, 두뇌를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나의 지적재산권입니다. AR, VR은 리얼리티죠. 진짜, 그러니까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사하라 사막이 진짜 있는 것처럼 연출되고 하는 리얼리티를 생산해냅니다. 메타버스는 뭘까요? 땅이나 공간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 인프라죠. 전기, 공기, 물, 엔진처럼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IoT는 우리 휴대폰 같은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죠. 디지털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물을 IoT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컵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으면 내가 물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의 템퍼러처와 내 구강에서 세균을 보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아내서 바로 병원으로 전달하겠죠.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IoT 기술입니다. 로봇공학은 뭘까요? 로봇공학은 친구겠죠. 내 옆에서 저 늙으면은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는 친구. 나의 친구. 자, 다시 한번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메타버스라는 땅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디지털 지구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인가 하려고 보면 그게 하나의 공간이고 땅이고요. 그 메타버스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연료가 돼서 엔진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나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에 돈을 쏟아붓고 클라우딩 컴퓨팅 관련 주식이 그렇게 뜬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IoT로 연결할 수 있고요. 내 뒷 배경이라든지 내가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나의 상상에 의해서 그 공간을 인테리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AR, VR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나의 두뇌, 거기서 이 정보를 생산하고 합치고 이것이 확대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AI 빅데이터. 이거는 모든 기술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두뇌구 정보니까요. 자,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빨간 줄 쳐놨습니다. 블록체인입니다. 자, 땅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땅에서는 집 샀으면 등기하면 돼요. 등기소가 있어요. 우리끼리 이 지구라는 땅에서 한국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규칙을 다 오랫동안 수천 년간 누적하고 변화시키면서 진화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저 메타버스 세상에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내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수업을 받고 거기서 티칭을 해요. 여러분 대학들도 상당히 많이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내 살 집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씩. 그 등기를 누가 해요? 블록체인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이템이 있어요. 나는 뭘 팔고 싶냐? 내 강의를 팔고 싶어요. 내가 한 강의 다 복사해서 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카피라이트 말이에요. 그 IP라고 합니다. IP. Intellectual Property. 나의 지적 재산권을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동시에 저장돼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은 돌아가요. 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븐테크를 이해하게 되면은 기초 공부를 끝내게 됩니다. 그냥 책을 읽으시건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메타버스라는 땅을 이 땅이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본 기술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세분화된 기술, 큰 기술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또 되게 재밌어요. 메타버스 세상이죠.
NF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on-Fungible Token. 이게 복제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요. 이 사진 좀 한번 보세요. 뭐야 도대체. 이게 허무맹랑한 사진이 6,225억? 아, 미쳤어. 이름, 뭐야 이게. 무슨 디지털 아트. 아트. 저도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수억 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수억 원이에요. 자, 경매로 이게 팔립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뭘까요? 자, NFT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NFT가 거래되는. 뭐든지 팔아요. 이런 그림도 해서 올릴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트위터 창업자 잭 도스인데 자기가 했던 첫 번째 트윗이라고 해서 팔았어요. 트윗에 처음으로 올린 트윗 말이에요. 그게 32억에 팔렸대요. 이 세상 아무도 갖지 못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NFT거든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지적 재산권을 파는 겁니다. 자, 도대체 한번 봅시다. NFT라는 건 뭘까? NFT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양도 또는 판매를 허용하는,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산입니다. 이게 NFT는 대체할 수 없는 자산으로 디지털 인증서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이랑 한번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요새 NFT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지적 재산권이 유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 그 생태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당연히 저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지적 재산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NFT는 바로 너다. NFT는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뭐 어때요? 노래 잘해요? 뭐 그림 잘 그려요? 아니면 글을 쓰세요? 아니면 30년간 직장 다니면서 내 노하우가 있으세요?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저장된,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별한 탤런트, 뭐라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음식, 뭐가 됐건 말이에요. 다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거래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중간 거래자를 통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옛날에 한번 봅시다.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는 어디를 갔었냐면 KBS, MBC, SBS를 갔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좋아서 갔어요. 왜냐?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그 방송국이 아니면 내가 나갈 데가 없어요. 유튜브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거기 가서 강의합니다. 근데 내 재산권은 어디로 가요? 내 지적 재산권은 나는 거기 가서 내 강의를 했는데 영상을 찍은 SBS, KBS 방송국이 내 지적 재산권을 가져가고 유통을 합니다. 그때 뭐예요? 파워풀한 미들 매니저, 중간 거래자가, 플랫폼을 가진 자가 가장 힘이 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플랫폼이 유튜브 누구나 열 수 있어요. 그죠? 뭐 굳이 방송국 왜 가요? 그냥 유튜브에서 직접 얘기하면 되지? 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림을 팔 때도 꼭 갤러리라는 데를 거쳐서 그들이 이 그림 괜찮다고 인증해주고 고객은 중간 거래자의 인증에 따라서 가격을 형성하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NFT에다 글도 올릴 수 있고요. 음반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영상물도 올릴 수 있고요. 이제 그 영역이 다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IP가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거죠. 미들맨 다 빠지고 다이렉트로 고객과 나와 직접 거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걸 처음부터 너무나 게임에서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NFT라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NFT가 거래되는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그들에게 파는 거죠. 그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많은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게 개인의 권리 있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미들맨이 빠진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함부로 개인의 재산권을 지적재산권을 가져갈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 가치가 커지는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결국 어때요? 중간에 대단한 미들맨이 없어도 미들맨이라는 게 뭐 회사도 미들맨일 수 있고요. 학교도 미들맨일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거기 중간 기관에 들어가서 시험 치고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즉시 세상에 다이렉트로 갖다 놓고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IP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NFT를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NFT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네. 가스비가 가스비 때문에 전기의 사용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원본인지 모른다. 아직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리고 왜 다 시행착오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마치 가상화폐가 시행착오가 많은 것처럼 가짜네, 진짜네, 뭐 너무 부풀려졌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몇 년도 안 걸릴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시간과 경험 그리고 가치에 대한 합의의 산물입니다. NFT는. 자, 볼까요? 누군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걸 샀어요. 이렇게 고래가 물속에서 끼용 30초 아니 3초 했는데 그거 막 500불에 샀습니다. 그걸 누가 사?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걸 가치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지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스타에서 지내는 시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응? 자, 메타버스에서 지내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많아질 겁니다. 왜냐? 거기가 자본도 엄청 많고 거기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물건을 어쩌면 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 것보다 메타버스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팔린다면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우린 다 디지털로 파는데. 자, 음식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것보다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막 그 주방장이 막 요리하는 것처럼 하는 거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갖고 딱 가갖고 결제 딱 하면 그게 배달돼. 안 가겠어요? 갈 거잖아요. 결국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경험이 좋다 그러면 사람이 몰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면 그건 뭡니까? 합의가 되는 즉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아까 제가 고래 얘기했잖아요. 고래 끼용끼용 5초 했어. 요만한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막 빛나는 고래야. 그게 너무 이쁘고 좋다고 합의하고 그걸 내 메타버스 내 집에다가 너무 걸어놓고 싶어. 지나가던 사람이 내 고래를 보면 너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고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걸 거래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커뮤니티 합의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커뮤니티가 그거에 합의되면 걔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BTS 굿즈를 왜 사요? 그게 만약에 한정판이라면 BTS의 그 노래와 BTS의 그들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합의하는 사람이 1억 정도 되면 어때요? 거기서 합의된 어떤 산물들은 충분히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오프라인 세상이랑 완전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티 1000명, 5000명만 있어도 메타버스에서는 엄청난 파워풀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커져요? 인디비주얼 인더스트리, 개인 인더스트리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IP에 대해서 신경 쓰십시오. IP.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경험은 다 IP로 전환되고 디지털로 전환돼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NFT는 시작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거 그냥 시작이에요. NFT보다 더 IP에 적합한 상품군들, 산업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공부해 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문제, 뭐 원본이냐, 가스비용 등 문제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진화합니다. 이미 라이프 레볼루션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거 몇 가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아우,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강화되는 시계, 개인의 IP,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블록체인 기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얘기니까요. 이거 그냥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 얘기 아니고 산업 얘기 아니고 기업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도 곧 메타버스에 각자 집이 하나씩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걸맞는 내가 필요할 겁니다. 나를 구성하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플랫폼 만들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활동하라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개인의 고유한 개인인지 증명해 줄 거니까요. 옛날에는 권력자에게 플랫폼 권력자, 그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권력자에게 나 증명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젠 다이렉트 시장이니까요. 훨씬 더 자유롭지 않으세요? 재밌지 않겠어요? 자,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높이기 시작하십시오. 디지털 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공부 다양한 분들 만나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여기 세븐테크에 계시는 그 뭐 메타버스 관련된 김상균 교수님, 뭐 블록체인 김승주 교수님, 뭐 최재분 교수님 다 만났어. 우리 이한주 대표님, 그다음 김세규 대표님 AR, VR 최고시죠. 다 만나서 우리 또 저기 그 AI 이경정 교수님 다 뵙고 로봇의 그 한정근 교수님 또 우리 정지훈 교수님 다 만났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나만 알기 너무 아까워요. 이거 알고 나니까 상상력의 사이즈 자체가 10배 이상 커지네요. 자신감이 생기네요.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븐테크 과정도 만들었고요. 메타버스 과정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NFT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정말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른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NKY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NFT는 이번 이제 11월 달에 11월 18일 날 첫 라이브로 공개가 되는데요. 내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땅에서도 유능하지만 두 번째 메타버스 지구에서도 유능하게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처럼요. 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씩 연습하시고요. 희망 하나 드릴까요? 이거 어차피 다 새로운 세상이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이랬을 거예요. 저는 50대인데 해도 돼. 어차피 여러분 관심 안 갖는 20대는요. 20대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30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 연령대 다 어차피 다 똑같이 1학년이에요.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이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1학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지금 현재 내가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해서 옮기면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겠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30년 경력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이디어가 막 생기실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아무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되게 불안하기만 해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다 1학년이다. 요거 진짜 희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 세상에서 나답게 공존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코로나의 끝에 서서 문 딱 열고 나가면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년은 아마 살던 중, 2022년은 여러분이 살던 중 가장 숨가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최후의 자기계발의 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시 연결된 세상 메타드림으로 현재의 나를 초월해서 제2의 나를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 메타버스 꼭 알아야 돼요? 뭐 온라인 몰라도 살았는데 뭐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네, 선택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구도시는 되겠네요. 자본은 이미 빠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구에 있는 자원을 무한정으로 쓰다 보면 쓸 자원도 없고요. 지구는 터져 나갈 겁니다. 인류는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지구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마도 다른 능력을 키워야 되고 다른 집에 더 많이 머무르게 되고 아마 다른 화폐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별로 58세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온갖 걸 다 경험하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나눠서 써야 될 것 같네요. 지구에서의 나, 메타지구에서의 나 모르겠네요. 저 사는 동안 우주까지 갈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여러분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연결된 세상에서 너무 큰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내부로부터 호기심, 공부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몇 개의 지구와 공존하고 제1나와 제2나와 공존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남겨줄 수 있는 좋은 환경 동시에 만들어 나가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더 지혜롭게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또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아낸 거 있으면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혼자서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